할게요. 일단 니네 시험 범위? 문자 안 썼네. 9시 40분에. 융합과학 교육 시험 중요하지 대학을. 자, 볼게요. 일단 오늘은 저거 할 거예요. 써있는 대로 금방울점 할 거고요. 금방울점 할 건데 금방울이 뭐라고 나와 할 거냐면 금방울이라고 나오지 않아 소설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명으로 나올 거야. 금명. 그리고 얘 여자예요. 여자고요. 그리고 여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얘가 결국 여자가 되면서 능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근데 니네 것은 금령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 니네 파트는 거의 혜령이가 주인공인데 원래 혜령과 금령 둘 다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주인공이고 둘 다 이제 각각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네가 헷갈리는 게 조심하실 건 이거 니네 거에서는 얘랑 결혼하는 것만 나와. 근데 얘랑도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쌍원이랑 써놨어요. 쌍원. 두 번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네 거는 부인 2명인 건 안 나와. 2명이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이해하라고 구조도 써놨어요. 니네 거에는 내용이 너무 잘려 있어서 내용 파악이 너무 힘들어.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니네 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느낌 정도야. 앞에 이 부분이 다 날라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피난길에 올랐어. 혜령이가. 장공 부부가 친부모니까. 근데 피난길에서 이제 피난길이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 일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헤어진 거죠. 그리고 장삼은 도적이에요. 도적인데 얘가 떨렁떨렁해 보이고 그랬는지 뭔가 기운이 느꼈는지 데리고 와요. 길러요. 기르고 얘 이제 친자식인 거죠 장삼에. 그래서 이름도 해룡인 거야. 그래서 해룡 소룡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변씨가 장삼의 마누라인데 못 들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잘난 게 싫은 거지. 그래서 엄청 구박을 할 예정인데 장삼 앞에서는 그걸 못하다가 장삼이 그걸 알아. 그래서 장삼이 뭐라고 하냐면 죽기 전에 내가 없으면 분명히 너를 죽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살아남아라 라고 얘기하고 또 둘을 따로 불러서 너네가 얘를 잘 대접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 예견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장삼이 죽자마자 엄청나게 구박을 해요. 막 진짜 옷도 안 입히고 먹기도 않고 일만 시키고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어. 그러다가 얘가 이제 무슨 짓을 벌이냐면 술 먹고 막 난리 부르치다 사람을 죽여. 그리고 이제 왔을 거 아니야. 포졸들이 잡으러. 그랬을 때 얘가 얘랑 얘 똑같죠.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느냐라고 해서 몰아가요. 그래서 이제 해룡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죽을 것이고 그럼 이 집안의 대가 끊기는데 난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를 키워준 분의 은혜에 잘못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봤는데 그 원님의 아들이 얘만 뭘 하려고 하면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얘 대접받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변씨 모자는. 모자는. 제가 사실을 부르면 어떡하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집에 제사가 있다고 거짓말쳐서 불러요. 불을 질러.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얘가 추운 겨울에 옷도 못 입고 밖에서 막 떨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집 방으로. 집 방이라고 해서 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구박받는 중이니까. 근데 얘가 떼구떼구 들어와서 밥을 따뜻하게 해줘. 그래서 이미 얘랑 연이 있던 사이야. 그래서 얘에 의해서 구조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 지르죠. 완벽하게 불을 질러버려.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룡이가 집이 이제 망했으니까 변신 부자가 남편이 없으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망했으니까 너 장가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호랑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밭을 일구면 너 장가 보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근데 얘가 사람 없으면 하늘에 달려있다고 해서 그 밭에 가. 그래서 이제 호랑이 칙범이 막 물려고 하는데 얘가 다 처리해요. 그리고 그 공은 다 얘가 가져가고 덫을 놓아 잡았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해룡이 떠나서 근데 그 전에 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괴가 얘를 잡아온 거야. 딸을, 황제의 딸을. 그럼 어떻게 했어? 나라가 뒤집어 줬겠죠. 그죠? 그래서 요괴를 납치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요괴가 납치한 거니까, 그러니까 납치된 공주를 쫓아오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이제 공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괴랑 동물로 전투를 해서 이제 공주를 구해오죠. 그 부분부터가 니네 거에 실려 있는 거야. 구해온 다음부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앞을 너무 많이 날렸지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줄거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난감하긴 한데 아무튼 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괴를 죽이고 지금 금선공주를 구출했다. 그리고 요 전쟁 부분은 그 뒷부분,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부분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갈게요. 그거를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수특 사용 설명서 줬잖아. 그걸로 가도 되고 오늘 준 교재에도 쓸 칸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셔도 되고 보고 싶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해 금지. 볼게요. 여기서 내용 정리를 좀 더 해드리면 이 지워도 되지. 자, 처음부터 보자. 해룡이 밤낮 나 가리지 않고 황성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만조를 거느리고 만조는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가 만조야. 만조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환공하실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주를 구출하고 돌아온 혜령이가 신속하고 충성스럽게 회군한 거죠. 미친 듯이 달려서 왔대. 그랬더니 황제가 지가 나와가지고 성 밖에 생각해봐. 안에 있지 않고 나온 거야. 나와서 극진하게 영접한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춤도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대접도 돋보이는 부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항공하실 때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고 상하 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성이 원근에 진동하더라 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해서 만세까지 부르고 막 다 상하 인민들이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이거는? 인민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혜령이 공주를 구출하고 황성으로 개선하는 장면에서 온 나라가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요괴 사태가 해결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국가적 위기가 극복된 거지. 그죠? 국가적 위기가 극복돼서 백성들의 기쁨, 환희를 어떻게 한 거다? 시각적, 청각적으로 과장해서 제시한 거지. 그치? 과장해서 제시했다. 왜? 아무리 환호성이 커도 그 진동할 리는 없잖아요. 지진 난 것도 아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바로 대전에 들어가시니 이때 황녀는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낯을 맞대며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오시매. 이게 무슨 상황이겠어? 지금 천륜 부모 간의 정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정에 소중하는 거지. 황제도 황후도 엄마 아빠잖아. 그럼 자식을 영원히 잃을 뻔했다 드디어 찾았단 말이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거를 뭐 한 거다? 소중한 걸 보여주는 거다. 공주가 으름을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고행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그럼 이건 뭐야? 납치되었던 공주가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 또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해결한 과정이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꿈속에 선인이 내려와. 자, 선인. 그럼 선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선인이 등장했는데 그럼 이 선인이 뭘 했는지 읽어보자.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 연분을 이루어라 하고 금일 오시에 이 고을 속에 들어와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과 모후를 만나리라 하던 말이 그의 쟁쟁하오며 라고 했으니까 뭐를 예언했어? 공주의 미래를 예언했지. 선인의 역할이. 두 번째, 혜령이 어떤 애인지 알려주죠. 혜령의 전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해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라고 하니까 뭐야? 무슨 모티프다? 무슨 모티프다? 내가 항상 나오는 지긋지긋한 아이 있잖아. 적강 모티프.
세계관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야? 인물의 전형생 동해용왕의 아들임을 밝혔고 또 해룡과 공주가 결혼할 인연이라는 거, 또 부모랑 공주가 만날 거라는 거 제외를 예언했죠. 그러면 선인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볼 수 있어? 꿈의 서사적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지. 뭐로 나와도 마찬가지인 거지. 선인의 역할 또는 꿈의 서사적 기능 다 같은 말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뭐라고? 금방울 신통함이 기이하여 제주와 수단을 부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금방울이 지닌 초월적이고 신이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즉 금령의 역할이 뭐다? 금령 무슨 역할하다? 조력자다. 조력자인데 어떤 조력자냐? 초월적이고 신이한 능력을 지녔대. 그럼 얘 조월자로서의 뭘 높여주고 있다?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그 부분은 자, 해룡이 요괴 잡던 일에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가로시되. 자, 금령을 어루만졌대. 그럼 이건 무슨 의미야? 왜 만져? 싫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야? 금령에 대한 고마움이지. 너 덕분이구나. 그러니까 해룡 혼자 힘으로 못 구했다 이 말이야. 금령에 대한 고마움이야. 너무 고마워 이거야. 가로시대. 그러니까 금령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야. 이 고마움에는 모두 있는 거야. 공로 인정도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공로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애정을 표하는 거야. 자, 이 파트에서는 기억할 건 지금 해룡이가 돌아왔어. 환궁했어. 그래서 영접했어. 만났어. 백성들이 환호했어. 그 다음에 공주가 사연 및 전말을 보고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집중으로 봐야 될 건 공주의 꿈속에서 선인의 말을 통해서 해룡의 비범한 전생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인연, 부마, 공주 남편이 예언적으로 제시됐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파트 갈게.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러운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자, 이 말 굳이 뱉었지. 자, 이 말 굳이 뱉었어. 그치? 그럼 이건 무슨 의미야? 황후가 공주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잖아. 듣고 나서 뭐라는 거야? 그 바탕으로 금령의 능력, 업적 높게 평가하죠. 이게 뭐야? 야, 이때 남자 지상주의라고 봐도 되는 시기야. 야, 황후가 방울이야. 지금 사람 그거 아니잖아. 방울을 이렇게 안고 고맙다 이러고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골 때린 상황이 나지. 내가 얘 붙잡고 네가 우리 딸을 구해줬구나 고맙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골 때린 상황이다. 하지만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진짜 싫어하면. 너 같으면
몇 년 동안 딸을 못 봤어. 아들 못 봤어. 어떤 요괴 자식 때문에. 근데 저 춘식이가 구해줬대. 야, 개고마워. 고맙지. 눈에 하트 뿅뿅 나오지, 사실은. 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득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의 몹쓸 짐승을 없이 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내 덕이요 장혜령의 공이라.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라고 했어. 자, 이 부분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한 이는 다 내 덕이요 장혜령의 공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국가적 위기 해결. 국가적 위기 해결이 뭐야? 요괴 해결. 국가적 위기 해결, 요괴 해결과 또 그게 끝이야? 개인적 비극. 개인적 비극은 딸인 공주가 실종된 거죠. 그거를 극복한 거잖아. 그 극복이 누구 덕이래? 금령과 해룡의 공이다. 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이에 환극전으로 나아가 전좌하사. 자, 환극전으로 나아가 전좌하사라고 했어. 전좌는 임금이 자리에 앉는 걸 전좌라고 하는데, 야, 그걸 몰라도 좌는 앉을 좌인 건 정도는 알잖아. 좌석.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자리에 앉은 거야. 그리고 나서 문무시나 종칭카 외쳐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자, 이건 뭐다? 왜 불러들였겠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황실의 강력한 의지죠. 불러들인 이유가 뭐겠어? 혼내려고 부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공을 치하하려고 부른 거야. 그러면 이때 해룡의 자세가 어땠겠어? 잘난 척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옹인데. 어떻게 들어와?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 사은하온데. 그러니까 뭐야? 천자의 부름에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응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신화된 도리를 보이고 있다. 그지? 겸양의 자세를 하고 있는 거다. 사실 내가 왕딸 해줬으면 어때? 천자 딸 해줬으면 어때? 약간 이러고 들어와도 되잖아. 근데 어때? 좋아하니까 이거 들어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예의가 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니네가 볼 건 거기 부분 보시면서 밑에 부분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만고의 중걸 영웅중걸이요 일세의 호걸장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생긴 것도 잘생기고 얘가 좋아. 예의도 바르네? 어때? 무슨 생각이 표명될까? 이놈이다. 내 딸짝.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어떤 거야? 해룡의 비범한 외양이야. 외양도 뛰어나는 이놈의 새끼가 비범한 외양이야. 비범한 외양이면서 천자가 한번 보시고 해룡을 잡으시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비범한 외양을 묘사한 건 뭐다? 얘가 지금 뭘 지켜준 거야? 국가를 지켜준 거지. 그러니까 국가
수호적 영웅으로서의 자태를 부각한 거다. 영웅으로서의 자태를 부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령의 조력제로서 해령 놓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영웅 면모도 인정받은 부분이자 또 황후가 감사하고 치하했고 천자가 공식적 조회를 소집했고 해룡의 영웅적 풍모에 대한 천자가 감탄했고 조심하실 건 황후가 짐이라고 한 부분이 나와. 그거 황제가 한 말 아니야. 황후가 가로시되 라고 하고 한 말이니까 황후가 한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또 집 나왔다고 왕이죠. 야이씨, 황후가 가로시대라고 했잖아. 애초에 어떻게 왜 그래요? 아니 쓴 사람 매밀 수 있죠. 어쩌겠어요. 그렇게 쓰셨다는데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 갑시다.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자,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야. 대박이지. 이거 무슨 의미야? 해룡이 세운 공로를 칭하기 위해서 자연물과 비교하는데 뭐가 더 크대? 해룡의 공이 더 크대. 뭐보다? 태산의 높이보다, 하해의 깊이보다. 과장법이죠, 과장. 이렇게 하면 그냥 뭐가 된다? 과장법이다. 이거 자체는 과장법. 자, 그래서 계속하면 하시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이제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대.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라. 무슨 말이야? 공주의 꿈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하시고 있는 거야? 너네 하느님이 주준 인연이야. 혼인해야 돼. 이러는 거지. 경은 물은지기 공주가 더럽다 말고. 왜 더럽단 말을 했을까? 요기한테 끌려갔다 하잖아. 그래서 그런 말을 뱉은 거고요.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임사의 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공주가 옛날 성인의 어머니들과 같은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너를 도와줄 수는 있을 것이다. 너를 내조할 능력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 경의 건줄은 받들 것이니라는 거. 건줄은 수발이거든, 수발.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너의 아내가 되기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지. 자기 딸인데 깔 수만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너 뭐야, 잔말 말고 혼인하라. 근데 왕이 혼인하는데 거절할 수 있어?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공주가 완벽한 성의 덕은 없지만 해룡의 내조를 하기에는 충분하다면서 혼인을 권유하는 겸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러는데 이거 듣고 선생님 이게 권유예요? 강권 이러면서 협박 이러는데 아니야, 협박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부마를 삼고자 하실 때 밥비 예부에 명하자. 택일하라. 이를 정하래요. 빨리 혼산날 정하래 하시고 호부의 조소를 내려 하교하사 한편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으사 화원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딸은 출가 외인이에요. 공주라고 해도 어김없어. 성 밖에 나가 집을 짓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짓게 하죠. 이거는 딸과 상의를 가까이 두고자 하는 거고요. 이건 또한 천자의 각별총의 파격대우야. 출가 외인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고 혼구를 갖추어 차리라 하시니 해룡이 천은을 입사와 그 은혜에 살해하고 물러나와 어린 군을 다스리면 다스릴 때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밤낮으로 연습하여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어떤 약간 즐거운 큰일이 있어. 일하고 싶니? 놀고 싶잖아요. 그죠? 네 체육대회 전날 공부 안 했잖아. 고3이 체육대회를 왜 즐기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 고3이 체육대회 응원이 웬 말이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도대체가 왜 이렇게 고뇌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뭐 아무튼. 근데 얘는 뭐 했대? 일을 계속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혼산날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영달, 명예에 안주하지 않고 그 국방의 의무까지 최선을 다하는 해룡의 영웅적 면모야. 그래서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고. 얘는 개인의 영달 추구만 하시는 애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공적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 공적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천자가 공호를 치하했고 부마 간택 및 별공을 하사받았고 해룡의 국사 매진 및 혼사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주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자 해룡이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공적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약 부분 줄거리. 부마가 된 해룡은 북흉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국가적 위기, 외적 침입을 금령의 조력으로 이겨내고 국가적 그 영웅적 지위가 최고조인 위왕에 달하는 요약적 제시인 거죠. 천자가 있는데 천자까지 오를 수는 없어. 당연히 왕이 최고야. 자, 그 다음에 이후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찬한다. 자, 이때 어사의 행로가 서울로 향할 때 길이 뇌양은을 지나는지라 뇌양은에 이르러 객사의 숙소를 정할 때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 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담이 깊도록 담화하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사또가 아버지거든요. 자기 친아버지야. 그래서
혈육의 정, 천륜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두 사람의 혈연적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야.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솔직히 몇십 년을 해온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빠다 이거 된다고? 에이 봐요. 지금처럼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주고받았으면 몰라. 사진으로 얘가 나예요 라고 주고받았으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지. 해룡이 전쟁 승리한 후에 어사가 돼서 뇌양은에 들르고 그곳에서 분간삭도 생부하고 깊은 교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혈육의 끌림이죠. 그러니까 이 분간삭도가 누구라고요? 해룡의 친아버지였던 장원, 장공이 됩니다. 생각해봐. 처음 본 사람이랑 말 너무 잘 통해. 막 끌려. 이웃이 겁내 끌려. 헤어지기 싫어 막. 집에 왔어. 오니까 막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이 번뇌라는 건 내적 갈등 같은 거야. 막 뭐지? 뭐지? 뭐 이런 느낌이야. 잠을 못 잤어. 왜? 너 생각해봐.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 막 끌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싱숭생숭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을 설친 거야. 근데 얼핏 잠이 들었는데 그때 백발노인이 꿈에 나왔대요. 길게 읍하고 말하기를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이 가득하고 위험을 천하에 떨쳤으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냐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들을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뭔 말이야? 너 사회적 성공, 입신양명은 이뤘는데 도덕적 본분, 효는 다 하지 못했잖아. 이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너 부모를 지금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거임? 이라고 노인이 일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력자 또 있네? 아까는 선인이었다면 이번엔 뭐야? 백발노인이죠. 자, 그래서 백발노인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백발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빠 찾아주는 거. 이게 이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현재 상황에 대한 각성이지. 현재 상황에 대한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전개시키는 매개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 백발노인이 현재 상황에 대한 각성이었던 거, 부모의 식견을 밝혀주는 계기였던 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갔지,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 족자가 똑같은 걸 발견하고 족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벌어지는 거야. 간다. 그럼 족자가 이렇게 나오면 맞는지 봐봐. 부자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결정적 매개체인 족자가 시각적으로 등장해서 극적 긴장감을 높였다. 당연히 맞겠죠. 부자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결정력 매개체 족자 맞지? 그리고 시각적으로 등장한 맞지? 눈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극적 긴장감 높였다? 니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매개체는 극적 긴장감을 높인다고 했을 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공주의 꿈과의 차이점을 잘 봐야 돼. 공주의 꿈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어사의 꿈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각성이라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족자 내용을 이제 사또가 설명합니다.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이른 지 18년이라. 그럼 헤어진 지 몇 년이란 얘기야? 18년째 헤어진 거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 이인이 누구냐면 금령이에요.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 하나를 그려주기로 걸어놓고 보나이다. 학원을. 자, 그럼 이 부분은 전란이라고 하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혈육을 잃은 사또의 한 슬픔이 제시된 부분이자 금령, 이인이 미래의 부자 상공을 예비해서 족자를 매개체로 두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겨 의아해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물어보며 말하기를 그 족자 어디서 났소? 몹시 괴이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해주시오 하거늘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정을 일일이 다 고한 후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여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어 말하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사의 족자 출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강한 호기심과 경악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룡의 영웅적 성공과 부자 상봉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금령의 치밀한 내조의 안배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족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아니야. 뭐가 되는 거야?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정적 증거물, 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여자죠, 님이. 뭐 어떻게 봐도. 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온 것이요.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자 밑줄 쫙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색이라. 이제 금령이 금방울에서 뭐로 바뀌었다? 미인으로 변신했음을 알려줬어요. 하고 또 말하기를 내 아이는 등에 7개의 사마귀가 불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자, 사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신체적 특성을 언급했죠. 근데 이걸 듣고 어사가 실성 통곡했대. 그럼 네 몸에 뭐 있다? 7개의 사마귀가 있다. 이때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 하더라.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꿇어 말하기를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배우니 그 죄 만사무석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사
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 족자 덕에 만나게 된 거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늦게 찾은 불효와 더불어서 이 모든 기적이 상공이 금령을 통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감동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험을 먹었잖아, 금령이가. 이거를 학교에서 혹시 변신 요소라고 설명하면서 변신 모티프는 무조건 맞거든요. 근데 난생설화 모티프라고 설명하셔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금령이가 조력의 업무를 마치고 여성의 지위로 돌아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조력자 역할인 거야. 그리고 완전한 가족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족자 좀 정리하고 이렇게. 자, 그럼 족자는 어떤 역할을 했어? 전란 중에 사또가 아들을 잃어버린 장면이 그려져 있어. 요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뭐? 사또하고 족자 그림하고 어사의 족자 그림이 같죠? 똑같아. 그래서 이 족자를 계기로 해서 부자지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족자를 계기로 해서 부자지간이 알게 된 거. 그 다음에 둘의 제외에 누가 크게 적용했다? 금령의 도움이. 요거를 이제 족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서 그것 좀 정리할게요. 두 꿈의 차이. 지워도 되지 이것도. 두 꿈의 차이 정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일단 공부의 꿈. 그 다음에 해룡의 꿈. 일단 내용은 간략하게만 쓸 거예요. 내용은 우리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
공주의 꿈에서의 내용은 뭐였어? 선인이 뭐라 해요? 동해용왕의 아들이 동해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니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뭐래? 속세연불 이루어라. 요게 첫 번째 예언이었죠. 거랑 플러스로 뭐가 있어? 요게 잡을 인물이 올 거야. 이제 썼지 나. 정말 간단하게 써줄까? 이제 와서?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뭐 주지 말고. 이거잖아. 초차크 간단하게 하면 이거잖아. 그지? 이렇게 써. 근데 이게 뭐야? 예언.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즉 이건 뭐야? 7 7책이지. 뭐야 안 보여? 그래서 내용 그 다음에 기능 해볼게요. 기능 기능을 보면 일단 공주 미래 예언 해룡과의 결혼이죠. 해룡 전생 동해용왕 아들. 세 번째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해룡의 꿈에서는 해룡의 이거지. 해룡의 부모 찾기 계기 마련이 있겠죠.
그래서 사또와의 제외를 하게 시키는 것이 이거가 되겠지. 쉬세요.